혹시 아마존이 거래액 1조를 찍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3년 반이요. 인터넷 초창기라는 걸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속도였죠. 참고로 쿠팡도 3년 3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이 기록을 깬 쇼핑몰이 하나 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거래액 1조를 넘겼거든요. 근데 이 회사 뜯어볼수록 이상해요. 직원은 단 10명에 투자도 한 푼을 안 받았거든요. 또 접속은 일반 인터넷이 아닌 토르라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가능했고 결제는 비트코인으로만 됐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아마존보다 빨리 컸을까요? 없는 게 없다는 아마존에도 없는 걸 팔았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마약이요. 사실 마약만도 아니에요. 위조 요건, 해킹 프로그램, 위조 지폐까지 위험한 것은 싹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이걸 만든 창업자는 종신령을 2번이나 받았다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면해줬어요. 오늘은 클릭 몇 번이면 마약을 집 앞으로 배달해줬던 어둠의 아마존 실크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업자 로스는 미국 텍사스에서 자란 조용한 모험생이었어요. 미국의 수능인 SAT는 1460점으로 무려 상위 4%. 그런데 조금 특이한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오스트리아 학파라는 경제사상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정부는 시장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철학인데요. 친구랑 술을 먹다가 이런 대화를 했대요. 친구가 아니 마약을 어떻게 합법화해? 라고 물어보면 내 몸에 뭘 넣던데 자유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빅맥도 금지해야 된다. 이만이 건강에 제일 안 좋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또 남 밑에서 시간을 파는 게 죽도록 싫었다고 해요. 그래서 졸업하고 온라인 중고책 판매 사업을 시작합니다. 동네에 휜 쓰레기 봉투랑 전단지를 뿌려요. 안 쓰는 책, CD, DVD 제가 버려드릴게요. 후에만 담아주세요. 그렇게 무료로 기증받거나 대량으로 사들여서 되팔고 돈을 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창고에 갔더니 선반이 무너져서 몇 주 동안 정리한 책 수천 권이 다 망가져 있었어요. 로스는 이걸 그만두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사업을 접었죠. 그 후 로스는 우연히 두 가지를 발견해요. 첫 번째는 토르 브라우저. 원래는 미 해군이 만든 기술인데 이걸 통해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추적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때 막 세상에 나온 비트코인. 은행도 국가도 안 거치고 익명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돈이었죠. 추적 안 되는 인터넷, 추적 안 되는 돈, 그리고 자유지상주의. 이 세 개가 머릿속에서 합쳐지는 순간 뜨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요. 정부도, 경찰도, 은행도 손댈 수 없는 모든 익명으로 사고팔 수 있는 온라인 시장. 이름은 실크로드. 혹시 중고나라 사기 왜 당하는지 아세요? 돈을 먼저 보내니까요. 실크로드는 이걸 원천 차단했어요. 구매자가 돈을 내면 실크로드가 맡아뒀다가 물건 도착이 확인이 되면 판매자한테 돈을 넘겨주는 구조였죠. 익명 거래라 사기가 판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시스템이 원천적으로 막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팔 물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맞는 쇼핑몰도 매대가 비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로스는 자기가 직접 첫 판매자가 됩니다. 외딴 곳에 건물을 하나 빌려서 아예 재배 실험실을 차려놓고 직접 환각버섯을 길렀어요. 그게 실크로드 역사상 첫 상품이었죠. 이제 손님을 모아야 하는데 다크웹은 검색도 광고도 안 돼요. 그래서 로스는 환각버섯 커뮤니티에 들어가 유저인 척 글을 올립니다. 실크로드라는 데가 있다던데 써보신 분? 그러다 2011년 6월 로스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터집니다. 가컬라는 매체가 실크로드를 기사로 냅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마약을 살 수 있는 웹사이트. 가입자가 하루아침에 10배로 1만 명을 넘겼어요. 급기야 상원 의원 2명이 이렇게 대놓고 마약을 판 곳은 없었다며 법무장관한테 당장 수사하라고 압박합니다. 이때 로스의 재산은 이미 수백만 달러, 대부분 비트코인이었고 값은 계속 오르고 있었죠. 로스는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30살 되기 전에 10억 달러를 벌 거야. 거래액 1조를 넘긴 다크웹의 제왕 실크로드. 이 제국은 단 하나의 약속 위에 서 있었어요. 여기선 누구도 추적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2013년 협박 메시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내 고객 수천 명의 실명과 주소를 쥐고 있다. 50만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전부 공개한다. 익명성이라는 약속이 처음으로 뚫렸습니다. 돈으로 달래봤지만 협박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약은 팔아도 사람은 건드린 적 없던 로스가 처음으로 살인 청부를 의뢰합니다. 근데 한번 선을 넘으니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 명이 5명이 될 때까지요. 로스가 어둠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실크로드는 커졌고 그만큼 온 세상이 이 괴물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섰어요. FBI, 마약단속국, 국세청이 뭉쳐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요. 목표는 하나, 화면 뒤에 숨은 그 남자를 찾아내는 것. 그물은 매일 조여오는데 정작 로스는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토르와 비트코인 뒤에 완벽히 숨었으니깐요. 근데 그 완벽한 익명에 딱 하나의 구멍이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모르던 시절 로스가 흘린 흔적 하나. 그걸 쫓은 건 FBI도 해커도 아니었어요. 국세청 조사관 단 한 명이었죠. 이름은 게리 알포드. 자금 세탁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수사관이었어요. 알포드가 제일 좋아하는 옛날 사건이 하나 있는데 70년대 뉴욕을 공포에 떨게 했던 샘의 아들 연쇄 살인 사건이에요. 계속 안 잡히던 범인을 결국 뭐가 잡았는지 아세요? 범행 현장 근처에 붙은 주차 위반 딱지 한 장이었어요. 범행을 저지르러 가면서 주차 미터기에 동전 넣을 생각은 안 하니까요. 알포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접근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범죄자도 어딘가에 주차 딱지 하나는 남긴다. 다들 실크로드 서버를 해킹할 때 그는 구글 검색창을 엽니다. 논리는 단순했어요. 실크로드를 만든 사람이라면 아무도 모르는 시절에 분명 어디선가 홍보했을 것이다. 알포드는 검색 날짜는 2011년 초, 실크로드가 유명해지기 전으로 걸고 인터넷을 뒤집니다. 그리고 찾아내요. 알토이드라는 닉네임이 환각버섯 커뮤니티에 남긴 실크로드 최초의 홍보 글을요. 알포드는 이 알토이드의 흔적을 싹 다 훑습니다. 그리고 같은 닉네임이 올린 개발자 구인글 하나를 발견해요. 거기 연락처가 그대로 박혀 있었죠. 2013년 10월 1일 샌프란시스코의 한 공공도서관. 로스가 자리를 잡고 관리자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그때 뒤에서 갑자기 남녀가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해요. 로스가 무슨 일인가 하고 고개를 돌린 딱 1초. 옆에 있던 요원이 열린 노트북을 낚아채고 나머지가 로스를 덮칩니다. 그 싸우던 커플은 FBI 위장 요원이었어요. 노트북엔 관리자 페이지가 그대로 열려 있었고 수년치 일기와 채팅 기록, 그리고 비트코인 14만 4천 개가 든 지갑까지 전부 FBI 손으로 들어갑니다. 2년 넘게 아무도 못 잡던 다크웹의 재앙은 그렇게 도서관에서 체포됩니다. 그를 무너뜨린 건 첨단 기술이 아니라 옛날에 무심코 남긴 이메일 하나였어요. 알포드 말대로였죠. 디지털 주차 딱지. 배심원단의 편결을 내리는데 걸린 시간 단 3시간 반. 7개 혐의가 전부 유죄였죠.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2번에 40년. 그러나 11년이 흐른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를 사면합니다. 그냥 사면도 아니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면이요. 왜냐고요? 선거 때문이에요. 그해 대선에서 암호화폐 업계가 1억 달러를 넘게 지원했고 자유지상주의 진영은 오래전부터 로스의 석방을 외쳐왔거든요. 트럼프는 그 표를 얻는 대가로 취임하면 로스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했고 정말로 취임 바로 다음 날 풀어줍니다. 로스는 그렇게 11년 만에 교도소를 걸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와 자유주의 진영은 환호했고 실크로드에서 산 마약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분노했죠. 나는 마약을 판 적이 없다. 그저 플랫폼을 만들었을 뿐이다. 전 세계 10억 명 가까이가 쓰는 메신저 텔레그램. 표현의 자유와 강력한 암호화를 내세워 성장했는데 그만큼 마약 거래와 같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2014년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됩니다. 플랫폼에서 벌어진 범죄를 방치하고 수사 협조도 거부했다는 혐의로요. 근데 그가 내세운 변론이 로스와 판박이었어요. 플랫폼이 이용자의 범죄까진 책임질 수는 없다. 죄는 기술에 있을까요? 아님 그걸 쓰는 사람에게 있을까요? 26세 절대적인 자유를 꿈꿨던 청년은 그 꿈을 마약으로 띄웠고 그 대가로 젊음을 감옥에서 보냈고 11년 만에 다시 자유를 얻었습니다. 체포되기 한참 전 로스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실크로드는 언젠가 하나의 현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지금까지 언톨드였습니다.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